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을 잘못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처음 들으면 쉽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과일은 평생 건강 음식이라고만 생각해왔고, 심지어 의사들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상담드리는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 중에서 과일 때문에 숨이 차고 손발이 저리고 심장 리듬이 흔들려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름만 되면 응급실에 계절성 패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74세 남성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수박을 정말 좋아하셔서 여름 내내 냉장고 문만 열었다 하면 바로 수박부터 찾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박 반 통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턱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손끝에 힘이 빠지면서 식은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놀라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 리듬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보호자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9분이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데 실제로는 그중 일부가 콩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과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평소라면 아무 문제 없이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시기에 들어가면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참외나 수박을 먹고 나면 왠지 가슴이 벌렁거렸다든지 손발이 이상하게 저릿했다든지 밤에 눕자마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다든지요. 또는 간식 대신 과일은 괜찮겠지 하면서 키위를 하루 2~3개씩 드시는 분, 비타민C 보충한다고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꼭 챙겨 드시는 분, 대부분은 예전부터 먹던 습관 그대로 하시는 거라 위험하다고 상상조차 못 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처럼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콩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역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륨이 높은 과일을 예전처럼 드시면 콩팥이 제때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 칼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칼륨이 오르면 심장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며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40년 경력의 신장내과 전문의 교수님도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중 상당수는 과일 때문에 응급 상황이 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을 넘어 실제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말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시니어분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돌아가는 구조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밖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과일 1위,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 과일 4가지. 반대로 신장이 약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4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에 넣어두신 과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오늘 영상 끝날 때쯤이면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과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과일이 위험해지는지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과일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위험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 원인을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칼륨이 높다더라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나이가 들수록 같은 과일을 먹어도 훨씬 위험해지는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려야 이해가 확실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피를 거르는 속도 GFR가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의 평균 여과율은 20대에서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는 쉽게 걸러냈던 노폐물이 이제는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칼륨 포타슘이라는 전해질 성분은 신장이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빠르게 혈액 내 농도를 올립니다. 평소에는 세포의 전기 신호를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NEJM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연령대가 높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칼륨이 올라갈 경우 부정맥 발생 위험이 약 3.4배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콩팥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과일들은 절대 먹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특히 위험한 식품들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40년 경력의 신장내과 전문의 교수님도 가장 먼저 언급한 과일들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과일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여름철 시니어분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시원하고 속 편하다고 믿고 간식처럼 드시는데 참외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이 무려 235mg입니다. 수치로만 봐서는 와닿지 않지만 문제는 한 번에 드시는 양입니다. 대부분 한 개를 통째로 드시거나 잘라둔 그릇 하나를 금세 비우십니다. 그렇게 되면 칼륨 섭취량이 순식간에 500mg, 700mg까지 올라갑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콩팥 기능이 약한 분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칼륨을 섭취하면 몇 시간 안에 혈중 칼륨이 급상승하면서 심장의 정기적 신호가 흔들리고 심부전부 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수님 진료실에도 참외 한 통 먹고 난 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응급실로 향한 70대 환자분 사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장 모니터링에서 부정맥이 발견되어 강제 안정 치료를 받았고 이후부터는 참외를 완전히 끊고 지내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한 건강과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더 큽니다. 시니어분들이 변비 항산화 효과 때문에 매일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키위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312mg으로 참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 키위를 3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을 거의 절반 이상 채우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학 자료에서도 키위는 칼륨의 질이 높아 흡수가 빠르다고 언급할 정도로 혈중 농도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콩팥이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에 직접 부담이 갑니다. 실제 응급실에서도 키위 관련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아침마다 키위 2개씩 갈아 드시던 68세 여성분이 어느 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어지러움을 느꼈고 검사 결과 칼륨이 정상 상한선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경우도 있었죠. 교수님은 키위를 매일 섭취하는 시니어는 위험 인자가 훨씬 높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칼륨 수치만 보면 100g당 112mg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박은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먹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수박은 손에 잡히는 대로 크게 썰어 먹고 한 자리에서 4분의 1통, 심지어 반통까지 드시는 분들이 흔합니다. 수박을 이렇게 양으로 드시면 칼륨 섭취량은 단숨에 400에서 600mg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수박은 수분이 많아 소화 속도가 빨라 칼륨 흡수가 급격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오신 70대 환자분 중 상당수가 수박을 많이 먹고 난 뒤 증상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는 수박을 드신 후 가슴 답답함과 함께 숨이 차서 응급실로 가셨고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발견된 분도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수박을 급하게 많이 드신 게 원인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그 자체도 칼륨이 높은 과일인데 주스로 만들면 농축되어 흡수가 더 빠릅니다. 오렌지 100g에는 181mg의 칼륨이 들어있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240에서 340mg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주스를 아침 루틴처럼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은 원래 혈압이 상승하는 시간대인데 여기에 칼륨이 빠르게 흡수되는 주스까지 더해지면 심장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센터에서도 칼륨 급상승 환자의 대표적인 섭취 식품이 오렌지 주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과일,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는 신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혈중 칼륨을 급격히 올려 심장 리듬을 흔들고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이 오고 심한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응급실 사례들은 실제로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교수님도 이 네 가지 과일은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어떤 과일은 안전하고 또 어떤 과일은 오히려 콩팥을 보호해 주는가?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네 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조합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신장이 약한 사람은 어떤 과일을 먹어야 안전한가? 지금까지 위험한 과일만 나왔으니 혹시라도 그럼 과일은 다 피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도 분명히 존재하고 신장내과 전문의들도 꾸준히 권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칼륨이 낮은 것뿐 아니라 신장 세포에 생기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엘라그산이 풍부해 사구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 안정에도 기여하는 안토시아닌까지 들어있어 고혈압과 신장 문제를 함께 가진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하루 150g에서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이 과일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효소는 미세혈관 순환을 도와주고 신장의 염증 신호를 줄이는 단계에서 작용합니다. 칼륨 함량이 낮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만 당이 있는 과일이므로 하루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체리가 있습니다. 체리는 칼륨이 조금 더 있지만 대신 신장 염증을 완화해주는 안토시아닌 시아니딘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구체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주먹 한 줌 50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칼륨이 낮고 소화 부담이 적어 시니어분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폴리페놀 성분 덕분에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식사 사이에 배 반 개 정도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칼륨이 낮다는 점을 넘어서 신장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소화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신장 환자 교육에서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과일들이 바로 이 네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일 종류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어떤 시간에 먹느냐,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느냐가 신장 건강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딸기나 배 같은 과일은 저염 식단과 함께 먹으면 혈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와 함께 먹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반대로 과일과 주스를 함께 먹거나 고단백 식사와 과일을 동시에 먹거나 과일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주스는 칼륨 흡수 속도를 높이고 고단백 식사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평소 무심코 하고 계셨던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의 신장 기능에 따라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관법과 먹는 타이밍까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가장 실용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장내과 교수님도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전혀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과일 자체보다 섭취 타이밍과 양 조절 때문에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장 기능별 섭취량 조절법,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먹어야 가장 안전한지, 그리고 개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골든 타임입니다. 신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 과일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는 콩팥의 역과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하루 동안 흡수된 성분들이 천천히 처리되기 때문에 칼륨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밤에는 콩팥의 대사 능력이 낮아지고 혈압 변동 폭도 커지기 때문에 칼륨이 상승했을 때 부정맥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센터 연구에서도 칼륨 급상승 환자의 60% 이상이 저녁 시간대 과일 섭취가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섭취량 조절입니다. 딸기 150에서 200g, 파인애플 100에서 150g, 체리 50에서 100g, 배 150에서 200g. 이 양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은 조금만 과부하가 걸려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며 한번 떨어진 기능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수님 진료실에서도 딸기가 좋다길래 한 팩씩 먹었다가 부종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항상 조금 부족한 듯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씹기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한 입에 20에서 30번 정도 천천히 씹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고 콩팥 역시 요독 물질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노폐물 처리도 부담이 됩니다. 실제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도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씹는 횟수가 적은 고령자일수록 소화 과정에서 대사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신장 기능이지-FR에 따라 과일 섭취량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지-FR은 혈액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수치가 60 이상이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고 45에서 59면 경계 단계, 30에서 44면 중등도 감소, 30 이하이면 고도 감소 또는 심부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EGFR 45 이상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권장량을 그대로 지켜 드시면 되고 EGFR 30에서 45인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EGFR 30 이하인 분들은 하루 전체 과일 섭취량을 50g 이하로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교수님은 신장 기능이 낮을수록
과일은 영양이 아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이 기준을 모든 환자에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과일을 섭취할 때 염분 섭취와의 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신장이 약한 경우 오히려 혈압 상승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지수가 낮은 딸기 체리배를 중심으로 드시고 파인애플은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종이 자주 생기거나 체중이 일주일에 2kg 이상 요동치는 분들은 체내 수분 조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 섭취량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 이뇨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과일 속 칼륨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확인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여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관법과 먹는 순서입니다. 딸기와 체리는 신선한 상태일 때 항산화 성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구입 후 2에서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 안에 밀폐해 두되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세요. 파인애플은 잘라둔 후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2에서 3일 정도는 안전하며 이때 생기는 브로멜라인은 냉장 보관에서도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너무 무르면 당 함량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단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건 과일은 식후가 아닌 공복 간식이나 식사 사이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식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당과 칼륨이 갑자기 올라가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식사 사이에 소량씩 드시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져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기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자각 증상도 늦게 오기 때문에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매일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의 선택이 일주일, 한 달, 1년의 신장 기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교수님과 함께 상담했던 71세 이철용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져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일 관리와 저염식, 규칙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하시면서 6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되고 1년 뒤에는 신장 여과율이 안정되며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만 잘 지켜도 몸이 회복할 힘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과장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이 오히려 콩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연구에서도 병원에서도 실제 사례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부터라도 과일 선택을 바꾸고 양을 지키고 위험한 과일은 멀리하는 것. 바로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과일 한 조각이 평생의 건강보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평소 어떤 과일을 드셨는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가장 정확한 의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